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살펴볼게요. 자, 2월 5일 오늘 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살펴보면 뉴욕 증시가 대부분 벌써 이제 나흘째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탔죠. 4일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332.20포인트 1.08% 올랐고요. 31,055.80포인트로 막마 잠정 찍게 되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 역시 41.58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1.23%. 대단하죠, 나스닥. 이 기술주 중심인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호두를 보이고 미국이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했던 걸로 나오고요. 특히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 게임스탑 등의 공매도에 관한 이런 매수로 빚어진 이제 시장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이제 경제 전문가들과 그 논의를 한 걸 또 논의를 하기로 했죠. 이런 거에 대한 또 시장이 불안감이 장식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주가 중에 어제 이제 저도 주식을 매수하긴 했는데 이 위성 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 우주산업 활성화 기대감에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13.29% 올랐고요. 이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3일 우주산업 흐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 TF를 출범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또 이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이제 손잡고 그 차세대 위성 개발에 사업을 진행하는 AP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죠. 한국항공우주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 한국항공우주하고 AP성 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이 종목들도 역시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61%, 하나시스템이 6.54%, 세트레가이가 8.85%가 올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에 세트레가이를 인수했죠. 또 미국도 이 우주산업 기업 스페이스X와 그 블루오리진을 고객사로 확보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성 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인 인텔리아 테크 등도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국도 상당히 앞으로 우주 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이 우주 산업이 이제 최근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유망 산업으로 꼽히면서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항공우주와 AP시스템 등 이 다양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 다양한 그 우주 항공 관련주들에 관해서 이렇게 장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또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아무 곳에나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날 정석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먼저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핫하죠? 요새 이 우주산업 관련해서 이때가 11월 2일,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큰 상승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시면 이 변곡점 20년도 6월 5일 달에 생긴 이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없이 꾸준한 매집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1월 달부터 이제 급상승 시작해서 꾸준히 상향 우상향을 잘하고 있죠. 특히 그동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었는데 2월 2일부터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오랜 기간 횡보했다가 이렇게 오랜 기간을 횡보했다가 5주선 돌파, 즉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주 괜찮을 거라고 그랬죠.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종가상 꾸준히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4개월째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어제 이 중요한 매물대 하나를 뚫어놨어요. 이 보시게 되면 19년도 11월 달에 형성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 변곡점 입구로 매물대죠.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어제 힘겹게 뚫더라고요. 뚫으면서 이제 두 번째 저항선이 49,000원대가 되고 첫 번째로 이제 긴장해야 될 때가 60개월 선이죠. 또 종목들이 60개월 선 맞고 떨어지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60개월 즉 60개월 동안의 이 평균 가격이죠.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평균 가격, 이 가격에 부딪힐 확률이 있는데 이거 돌파해 주면 이전 고점인 5만 원까지 보이고요. 상한가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60kg 선 맞고 떨어지면 추가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제 수급이 상당히 좋았죠. 어제 투자자 종합 투명을 보면 어제 웬만한 종목들은 기관 외인들이 다 던졌어요. 근데 한국가공우주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 엄청 많이 샀죠. 투신, 금융투자, 보험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진 연기금도 다른 종목들 거의 지금 비중 조절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엄청 많이 샀죠. 이렇게 수급까지도 굉장히 좋아진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높아 보이지만 월봉과 주봉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역시 이 친구도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저번 달에 터졌어요. 저번 달에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월봉 중간쯤에서 터진 거죠. 이게 바닥권은 아니고 그다음에 높은 지점도 아니고 딱 중간쯤에서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돌파해 놨어요. 이 변곡점 입구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물대 역할을 하는데 이 매물대를 강한 거래량을 싣고 뚫었다는 얘기는 나 이 밑으로 안 가면 안 될까라는 이제 이런 확증이 되죠. 따라서 이 친구가 이거를 요렇게 1월 달에 뚫어놨습니다. 뚫어놨으니까 당연히 안착이라는 걸 하고 가게 되는데 이번 달에 살짝 꼬리 달면서 안착했죠. 주봉의 중기 추세를 보면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즉 최초의 5선 이탈하지 않을 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일봉에서 그 상황을 끌고 오면 1월 29일 날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면서 동시에 밀렸지만 이 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는 또 가장 중요한 일봉상의 변곡점까지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봉상의 변곡점은 19년도 9월 25일 날 이때 생긴 변곡점이기도 한데 이 자리 뚫기가 꽤 만만찮아요.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당겨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매물대를 다 뚫어놨습니다. 뚫어놨는데 이제 문제는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뚫어줘야지만 올라가는 거고 이 자리 못 뚫으면 다시 여기서 안착할 수 있죠. 하지만 안착할 때 이 뚫어놓은 이 강한 매물대를 뚫어놓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설사 밀리더라도 이전 저점인 38,0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고 좋은 상황은 돼 보이는데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짝 밀렸다 가면 두 번째 이제 변곡 5개월선의 변곡점이 6만 원대 이렇게까지 보이기도 하죠. 또 황금계열선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17년도 7월 달에 형성된 건데 이 친구가 이걸 맞고 떨어지는 거죠. 즉 이 자리만 뚫어주면 가격으로 47,000원대인데 이 자리만 강하게 뚫어주면 6만 원대까지도 보이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강한 AP의 이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날라갈 항공우주 같은 게 상한가라는 거고 저런 게 꼭 갑니다. 자, 상한가를 시연했고 자, 월봉에서 저번 달에 전고점 근처를 맞고 떨어졌죠. 자, 이렇게 전고점 근처를 맞고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잠깐의 조정을 거치고 다 뚫어버렸어요. 이제 왼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죠. 이럴 때 우리가 대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은 이 5일선이 이탈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날 1월 28일 날 5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일선 대응이 가장 좋고요. 어제 상한가 시연으로 인해서 오늘 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슈팅 나왔다가 그때 쫓아가서 고점에 물리시면 굉장히 힘드니까 쫓아가 사시는 매수를 하지 말고요. 고점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면 아마 5일선에가 또 살짝 깨기도 하면 11선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십자 도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로다가 눌림목을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는 재무가 좋으니까 일부러 안 봤는데 AP 시스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현금 유보율이 1000%에 다다르고 부채 비율 44%. 자기 돈 갖고 거의 사업하는 친구들입니다. 영업이익이 아직 흑자는 없고요. 꾸준히 그냥 잘 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이 친구 2011년 2월 10일에 설립됐습니다. 주요 목적 사업이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관련 부품,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제조, 즉 말 그대로 인공위성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죠. 회사 이름도 AP위성이고, 근데 항공우주 사업도 사실은 차세대 믿고 먹거리 맞아요. 물론 전기차라든가 이제 수소차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나중에는 위성을 통한 이런 모든 그 GPS라든가 이런 모든 게 위성을 통해서 하는 게 다 연결된 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시스템을 볼까요? 자, 이 하나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 핫한데, 자,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종가상 단 한 번도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선 이탈했을 때 중기 추세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도 9월달에 조정이 들어왔다가 저번 주에 다시 지수가 무너져서 5선을 깼는데 이 5선을 깼을 때 바로 주의해야 될 점이 10주선하고의 이격이 가까울 때 10주선까지 딱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주선까지 조정을 받고 일봉에서 보면 요 날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똑같은데 이날 여기 10주선의 조정을 이틀간 딱 받고 날짜리 밑으로 안 깰래 하고서 이날 6%, 다음날 6%, 어제 8% 거의 한 20% 가까이가 상승을 해서 일봉상 중요한 변곡점 하나 뚫어놨죠. 아까 하나여로서 접했하고 똑같죠.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오늘 만약에 이 위에서 출발해줘서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면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 저점까지 추가로 분할 매수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 이전전 때문에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핫하고 모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위성 관련주들이 좋은 거는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이제 특히 미국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대장주가 한국항공우주 같아요. 지금 JP 시스템이 날아가고 있지만 항공우주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어제 물론 이제 저는 단타성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 단타를 들어갔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월봉 H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 막 높은 데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켜보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과 요새 좀 시장에서 핫한 그 우주산업 관련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